제가 유튜브 콘텐츠 시장을 좀 보면은요, 실제로 자동차를 구매하고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는 시장과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견이 활발하게 교류하는 그 시장이 좀 이원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를 실제로 구매하는 사람과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의 시장이 좀 양분화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건데요. 아마 지금 제가 오늘 시승하고 있는 차가 그 시장에서 어쩌면 가장 좀 억울한 느낌이 드는 그런 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아우디 Q8 e-tron 55 쿼트로 프리미엄 시승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 주는 거 잊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차는요, 2019년에 아우디 e-tron이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아우디가 만든 최초의 순수 전기차였죠. SUV로 처음에 만들었었는데 그게 벌써 뭐 5년 전이죠. 그 차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페이스리프트로 나오면서 Q8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요.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차는 최대 출력이 408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67.71km, 제로 100은 5.6초입니다. 무게가 2톤이 훨씬 넘는 차인데요. 꽤나 민첩하게 움직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수치가 아니에요. 아우디를 탈 때 중요한 점은 정말 이 수치로부터 무척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차의 주행 가능 거리일 텐데요. 주행 가능 거리가 400km가 안 됩니다. 이쯤에서 뭐 아우디 막 갔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아우디는 주행 가능 거리를 무척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생 제동을 어마어마하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달려보면은 사실 뭐 한 500km 정도 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경험에 의거해서. 그래서 이 차를 만약에 직접 구매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368km라는 주행 가능 거리에 그렇게 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하지만 뭐 그게 현실이고요. 실제로 타보면 그렇고, 수많은 오너분들이 이미 뭐 인증하고 계시죠. 이 차는 그런 차입니다. Q8 e-tron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차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아우디가 e-tron 처음 만들었을 때 SUV 시장이 워낙 크니까 전기차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을 할 때 당연히 SUV부터 만드는 게 브랜드 입장에서는 지혜로운 선택이고 전략적인 선택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아우디 e-tron이 제일 처음에 나오고 뭐 Q4 e-tron이 나오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제가 Q4 e-tron 시승했을 때도 이 차가 사실은 최고다. 전기차 SUV 중에서는 최고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내연기관이랑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해도 거의 최고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요, 이 차를 시승하면서 다시 한번 굳어지네요. 아우디가 차를 정말 잘 만드네요. 제가 이런 감각을 되게 오랜만에 느껴봅니다. 자동차에서 정말 잘 만든, 그러니까 웰메이드 공산품을 우리가 만지고 경험했을 때 느껴지는 안정감과 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리스펙이 있죠. 근데 지금 이 아우디 Q8 e-tron 55 쿼트로 프리미엄에서 제가 그거를 다 느끼고 있어요. 계속 운전하는 내내 기분이 너무 좋고요, 편안하고요, 넓고요. 이거 이상 이 사이즈의 SUV에서 우리가 요구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딱히 다른 게 생각나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 뭐 출시된 지가 좀 된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테리어의 이 디자인 언어는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게 불만이라면 불만일 수 있겠습니다만, 오래된 것의 완성도가 이미 웬만한 브랜드의 새 것보다 나은 상태라면 그걸 불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컨텐츠 시장은 사실 새 것을 훨씬 더 환대하는 시장이죠. 늘 새로운 뉴스에 갈망하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새로워야만 인기를 끌 수 있고 더 빨리 올려야만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거는 뉴스라는 장르 안에서 제작되고 있는 컨텐츠라면 그건 뭐 숙명이에요. 빠르고 새 것인 것이, 자극적인 것이 늘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아우디 같은 경우는 그런 흐름으로부터는 무척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약간 올드 패션드 같은 느낌이 들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좋은 걸 찾아 헤매는 분들, 저 같은 사람들, 시간은 뭐 난 모르겠어, 근데 내가 이걸 사고 기분이 좋고 싶고 오래 쓰고 싶고 다른 사람들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데 내가 좋으면 그걸로 끝이야. 오히려 좋아. 왜냐하면 그건 나만 아는 즐거움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나만 알고 싶은 가수라거나 나만 알고 싶은 카페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만 아는 카페는 결국은 망하거든요. 잘 되겠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더파크 저희 채널이 나만 알고 싶은 채널이었는데 제가 이를테면 좀
뭐 비주류 경제학이나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가끔 나가다 보면 너무 유명해지는 거 아닌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댓글에서 적어주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더파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응원해주세요. 더 커져야 됩니다. 커진다고 변하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바뀌었느냐 생각을 해보면요, 익스테리어 디자인에서 요소들만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아우디 엠블럼이 2D로 바뀐 거, 그리고 뒤에도 약간 2D로 좀 매끈하게 바뀌었죠. 그리고 옆에 뭐 공기 저항 개수를 줄여주기 위한, 주행 가는 거리를 더 늘리기 위한 디테일들이 좀 더 들어가고요. 헤드램프와 헤드램프 사이에 약간의 조명이 들어가는 그런 디테일 정도가 바뀌었고,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문득 이번에 이 Q8 e-tron을 보고 느낀 건 뭐냐면 이 차의 크기입니다. 이게 MLB 에보 플랫폼이잖아요. 이 플랫폼으로 만드는 다른 차들이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엔 되게 많이 있는데, 이를테면 뭐 포르쉐 카이엔, 벤틀리, 벤테이가, 람보르기니, 우루스 이런 차들이 다 이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플랫폼이 같다고 해서 자동차의 성격이 같으리라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은 플랫폼으로 다른 브랜드가 만들면 다른 차가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 같은 플랫폼이니까 같은 차 아니야?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거 다른 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느낌이 많이 다르고요. 제가 이 차에서 느낀 가장 핵심적으로 좋은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도로에 차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를 마치 순풍에 돛단 되게 적당한 크기의 배가 이렇게 싹 유영하고 가는 것 같은, 이 도로가 좀 거칠어서 이게 만약에 거대한 파도라면 제가 그 위에서 되게 유려하게 이 파도를 타고 서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진짜 오랜만에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 느낌 되게 좋은 느낌인데 내가 이걸 어디서 느꼈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S클래스 탔을 때, 혹은 플라잉 스퍼 같은 거 탔을 때, 그럴 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아하고, 이렇게 달릴 수 있다면 이거는 뭐 신형이고 뭐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한 대 가져도 정말 유쾌하고 기분 좋게 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전하는 경험 자체가 프리미엄하기 때문에 다른 차들은 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좋은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프리미엄한 느낌을 누릴 수 있는 큰 SUV인데 전기차를 타고 싶어, 그러면 아우디 Q8 e-tron 이거 꼭 한번 시승해보세요.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느낌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때는 이 차의 이런 느낌을 이 차 말고 다른 데서는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보통 말씀드리는데요, 아우디가 차를 되게 잘 만들어요. 판매량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브랜드 차원에서 좀 약간 의기소침한 느낌이 요즘에 있어서 그렇지, 그런다고 해서 뭐 만듦새가 사라지겠습니까?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뭐 유럽에서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브랜드고요. 그리고 다양한 모델들이 나와 있고, 이럴 때 좀 아쉬운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좀 억울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뭔가 이 차의 상품성과 이 차의 실력과 만듦새에 비해서 어떤 분위기 때문에 조금 좀 손해보는 느낌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인테리어로 들어오면요, 인테리어도 비슷비슷합니다. 이 만듦새와 디자인 언어의 통일성, 이런 것들을 보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게 기분 좋아지는 아우디 싱글 프레임을 형상화한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언어도 그렇고, 전체적인 형태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 저 도어 노브를 감싸고 있는 그 테두리도 비슷비슷한 각도와 언어를 가지고 있고요.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도 되게 미니멀하게 이 차를 만들어 버렸어요. Q8이라고 써있고, e-tron은 밑에 그냥 이렇게 음각해서 써있고, 구체적인 모델명은 이 B필러에 되게 작게 이렇게 써있고요. 콰이어트 럭셔리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약간 올드머니 룩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밖에서 보면 이 차의 전체적인 형태가 보수적이면서도 한 끗 다른 엣지가 느껴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되게 전통적인 SUV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만히 뜯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곳곳에 약간 엣지들이 살아있거든요. 이를테면 리어 스포일러의 길이가 생각보다 길다거나, 그리고 이 아래쪽에 범퍼 아래에 공기가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 놨다거나, 그런 것들이 와류를 되게 잘 정리해주고, 그런 공기의 흐름을 정리해주는 것만으로도 주행 가는 거리가 되게 많이 1km씩 2km씩 막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거 되게 중요한 디테일들이고요. 그리고 이 옆에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밖에서 보는 저 형태도 무척 예쁘다.
이런 것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형태를 저렇게 만든 것도 사실은 주행 가능 거리를 늘리기 위한 디자인팀과 엔지니어들의 협업과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불편하신 분들은 50 쿼트로 선택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그렇게 익숙해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옵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되게 선명하고 무척 맑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어서 눈 오거나 비 올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밤에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아이오닉 5 리뷰할 때도 제가 이거 말씀드렸었는데요, 피하실 필요는 없다,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거 오케이, 저는 그건 지지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를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는데 이거 너무 좀 어색할까봐 걱정이야,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원래는 95kWh 배터리를 쓰는 차였는데 114kWh로 늘렸습니다. 배터리를 싣는 면적을 늘린 게 아니라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이걸 늘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안 보이는 곳에 기술을 좀 많이 써서 개선을 한 그런 모델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동차를 오랫동안 다뤄온 저널리스트의 입장이라면 아우디의 전성기를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모든 브랜드가 어떤 흐름을 타요. 유행을 무시할 수 없고요. 그리고 사실 아우디랑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라는 무척 큰 고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폭스바겐도 지금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제가 막 골프 너무 좋아하고 티구안 추천드리고 티락도 엄청 추천드리고 막 그랬었지만 사실은 뭔가 성에 안 차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제가 리뷰하면서 말씀드릴 때 이 차 너무 훌륭한데요? 정말 좋은데요? 꼭 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좀 옛날을 생각해보면, 아우디가 한참 시장을 휩쓸던 그런 때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좀 성에 안 찬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차를 사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좀 다양하게 경험해 보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Q4 이트론 프로모션하고 막 그럴 때 구매하신 분들은 무척 만족도가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차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이렇게 새로 나와서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은 되게 많이 새로워지고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익숙한 측면들이 있지만 타보시면 와, 이 승차감은 외연기관이랑 전기차 통틀어서 정말 R클래스 수준인데, 이거를 자동차를 모르는 분이라도 아마 어렵지 않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야, 그거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에어 서스펜션 들어간 차들 중에서도 훌륭하다. 이게 같은 기술이 여러 브랜드에 적용됐을 때 같다고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에어 서스펜션 쓰는 비싼 차들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그거를 조율하는 감각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우디의 감각은 정말 프리미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 눌러보면요, 올로드, 오프로드 있고 효율, 승차감, 자동, 그리고 뭐 인디비주얼 세팅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에어 서스펜션의 높이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데요, 그냥 평소에는 자동에 놓고 타시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최적화된 드라이빙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제가 놀라운 거는 오프로드가 있다는 건데요. 1억 3천만 원, 1억 5천만 원씩 하는 아우디 전기차를 가지고 이렇게 오프로드 모드에 놓고 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쿼트로라는 아우디의 어떤 본질이랄까요? 앞바퀴 엑셀과 뒷바퀴 엑셀에 전기 모터를 하나씩 싣고 네 바퀴를 제어하는 이 기술, 게다가 전기차이기 때문에 훨씬 더 민첩하게 전기 신호로 촥촥 하면서 네 바퀴를 조율하는 이 실력이 우리가 오프로드를 달릴 때도 훌륭하다라는 것을 이 모드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차의 스펙,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이 브랜드 자체를 평가하거나 아니면 와우 팩터가 필요한 분들, 전기차를 살 때 중요한 것은 토크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우디를 그냥 지나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성숙한 프리미엄을 원해, 하지만 전기차의 지금 기술을 좀 누리고는 싶어, 그리고 정말 프리미엄한 감각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보고 싶어, 그렇다면 조금 얌전한 느낌이어도 난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아우디 매장에서 QL 이트론 5055, 다음에 그 중에 조금 더 고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SQ8 이트론 스포트백 시승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이 혹시 조금이라도 생기셨다면 시승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저는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팍 정우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